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웨인 다이어 박사님의 오래된 나를 떠나라 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 저는 중고로 이제 구입을 했어요. 오래전에 구입을 했고, 웨인 다이어 박사님 책은 제가 정말 재밌게 읽었고 잘 읽었고, 무한계 인간,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이 책은 노자? 이런 약간 동양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들어있어요.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긋지긋한 습관들을 버리면 참 좋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우리는 똑같이 살기 때문에 변함없는 또 매일매일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난 용기가 너무 없어. 난 너무 허약해. 난 두려움이 너무 많아. 난 도전을 잘 못해. 이런 것들이 뭔가 불만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당신의 마음은 무한한 근원의 일부지만 자신이 허약하거나 무기력하다고 여길 때면 스스로 제한하게 된다. 또한 이런 식으로 절대자를 밀어내면 그 틈으로 흔히 영적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짓자, 에고가 들어오곤 한다. 자, 거짓자 에고는 항상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요? 너는 허약해. 너는 무기력해. 너는 똑똑하지 못해.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혹은 너는 못생겼어. 넌 목소리가 이상해. 넌 유튜브를 할 수 없어. 너는 글도 못 쓰네?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무한계 인간인 우리를 한계 인간으로 만드는 게 바로 거짓자 에고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이게 에고의 목소리구나. 나의 참 자아의 목소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를 생각해 보래요.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우리 유라는 뭐를 참 못해요. 우리 유라는 달리기를 못해요. 우리 유라는 허약해요. 우리 유라는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정말 우리는 못하는 사람, 한계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없단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자랐고 늘 꼴찌만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없어서 너무 무서우니까 운동을 하지도 않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지금 운전면허까지 없는, 차를 다루는 것도 못할 거야 라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을 내가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당신은 누구인가? 이제 말해보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에 내가 되기로 마음먹은 그 무엇이다. 내가 되기로 오늘부터 마음먹은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지금까지 쌓은 모든 변명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누구라고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나의 습관적인 삶은 인생 초기에 다른 사람들한테서 받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다. 과거에 무슨 말을 들었든 어떻게 살았든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무언가 할 때요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할 거야 라고 핑계를 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학위를 마치면 5년 후에 당신은 몇 살이 되지요? 라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학교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라고 말한 여성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여성이 49살이요 라고 했대요.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으면 5년 후에 당신은 몇 살이 되어 있을까요? 49살이요. 순간 그 여성은 당황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이 변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표정이 떠올랐다. 지금부터 학위를 해도 5년 후에 49. 지금부터 학위를 준비하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5년 후에는 49. 시간은 흐른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금 재테크하면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부터 저축하면 될까요? 절약하면 될까요? 부동산 투자 지금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지 않으시면 언제 하시겠어요? 10년 후에 하시겠어요? 20년 후에 하시겠어요? 언제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오늘부터 하면 가장 좋습니다. 당신 안에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한 곳, 돈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만족으로 가득한 내면의 섬을 창조할 능력이 있음을 기뻐하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이 무상으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
여기에는 공기와 물, 불, 태양, 달이 포함되고 발을 디디고 있는 땅과 끊임없이 고동치는 심장, 숨을 들이쉬고 있는 허파, 음식을 소화시키는 위, 눈과 귀와 그 밖에 많은 것이 포함된다. 타고난 모든 것에 무한한 감사를 보내라. 그 다음 정말로 하고 싶은 일과 살고 싶은 곳, 누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 진짜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이 공짜로 얻어졌어요. 공짜가 많습니다. 이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면 좋겠죠. 어린 시절 우리는요, 뭔가를 발명하고, 그리고, 쓰고, 디자인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바이러스가 자꾸 회방을 놓아요. 그런 일을 하려면 너는 좀 더 커야 해.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너무 나이가 많아 라고 얘기합니다. 나이에 걸맞게 행동해. 너무 늙었어 라고. 너무 늦었어 라고 해요. 저한테 항상 저한테도 이렇게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부족해. 넌 똑똑하지 못해. 나이가 많아서 끝났어. 넌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가망이 없어 라고 저에게 늘 얘기했어요. 그러다 제가 이런 책을 많이 보고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 10대보다 유연한 몸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몸을 이렇게 수그리면은 제 손이 발끝에 닿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닿지 않았고, 저는 몸이 원래 그래. 내 몸은 그런 몸이야 라고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하다가 안 되고 아프면 아예 아파. 나는 원래 안 돼. 남들은 되지만 나는 안 돼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책 읽을 때도 이렇게 뭐 스트레칭 하면서 막 보고, 책을 막 발 밑에 깔아놓고 보고, 막 다리 벌리면서 가운데 책 놓고 읽고 하면서 굉장히 유연했어요. 이제는 너무 쉽게 그 손이 발에 닿아요. 신기하죠?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다는 걸 저는 한 번씩 조금씩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굉장한 일을 이루려 하지 말고 처음 한 걸음부터 시작하라. 오늘 박사 학위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다음 주에 시작하는 학위 과정에 등록할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다. 작은 것부터 계획하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라. 지금 이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것을 생각하고 실행함으로써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말이다. 이것을 새롭게 깨달을 때 변명을 그만두고 목표를 이루게 해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에이 그거 못해 내가 어느 세월에 그걸 해 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것,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굉장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일을 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성공, 행복, 건강을 원합니다. 근데 성공, 행복, 건강을 원하는 습관을 하고 있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라.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다시는 낮은 에너지 상태의 변명을 늘어놓지 않을 것이다. 이루고자 하는 일에 높은 에너지 상태의 의식을 집중하고 그것이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라. 높은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다. 그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마음의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활기 넘치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좋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것, 두려운 것, 아픈 것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주된 목적 중 하나는 행복이다. 너무 바빠서 행복할 틈이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바쁘게 살기로 마음먹은 것이며 그 과정에서 행복한 삶을 포기한 것이다. 제가 어느 날 너무 바쁘게 살다가 잠도 못 자고 살다 깨달았어요. 나 지금 행복한가? 라고 물어봤어요. 돈은 벌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는 뭘 하면 행복해? 라고 저한테 물어봤더니 일 좀 안 하고 여행 갔으면 좋겠어. 여행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만나자고도 안 할 거고 초대도 안 할 거고 무슨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강의해 주세요. 뭐 우리 모임에 와주세요. 라고 안 부를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제가 해외 한 달 살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한 달 살기를 하니까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바쁜 게 아니라 돈을 쓰고 한가하고 할 일이 없게 되었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빠서 행복할 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바쁜 것을 내려놓고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래된 사고 습관을 바꾼 자각의 힘에는 이런 게 있대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운동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동에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런 책을 보다가 상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몸으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헬스장에서 할 법한 운동을 상상으로 했어요. 상상으로 달리기를 했더니 실제 달리기가 빨라졌다는 제가 그런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으로 운동을 했더니 제 몸이 유연해지고 상상으로 하다가 실제 제가 그 동작을 했을 때 어려운 동작인데 좀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제 몸을 힘들게 하지 않고도 운동을 합니다. 요즘 들어 깨어있는 거의 매 순간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말이 내면의 스크린에 떠오른다. 별표. 저도 이 말이 그렇게 떠오릅니다. 무한한 가능성.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내가 나에게 자꾸 제한을 두고요. 내가 나한테 야 너는 못할 거야. 야 네가 뭘 하고 제가 저를 하찮게 보고 나쁘게 봐요. 그럴 때마다 아니야 유라야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라고 제가 저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주적 법칙에 따라 비슷한 주파수는 서로 끌어당기고 비슷하지 않은 주파수끼리는 서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같은 주파수예요. 끌어당기고 있어요. 우리가 비슷하지 않다면 여러분 저를 보지 않을 겁니다.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모든 생각을 끊임없이 관찰하면 어떤 주파수를 보내고 받는지 알게 된다고 해요. 내 곁에 오는 것들, 내 곁에 일어난 사건들, 내 곁에 오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일이 왜 생기지?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것조차 나랑 주파수가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봐야죠. 내가 왜 이런 주파수를 끌어당겼지? 뭔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뭔가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삶에서 존재합니다. 변명을 제공하는 에고 위주의 생각을 줄이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택해야 된대요. 자, 에고는 항상 변명합니다. 너는 못생겼으니까 못할 거야. 너는 아이가 셋이니까 못할 거야. 너는 그쪽 방면으로 학위가 없으니까 못할 거야. 너는 원래 잘 못 외우잖아. 멍청하잖아. 너는 체력이 약해서 안 될 거야. 너는 지방에 사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에고는 늘 변명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은 가능하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무한계 인간으로 누구나 한계 없이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할 수 있고 나는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늘 부족하다고 믿는 돈. 이 책에서 돈 얘기가 제법 나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고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성공이란 용어에 돈을 꼭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 라고 생각을 해요. 삶에 결여되어 있는 것에 대해 불평한다면 당신은 그 에너지에 부합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난 돈이 없어. 나는 돈복이 없어. 나는 왜 돈이 없지? 왜 돈이 없지? 하면 진짜 돈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팔자 좋다. 나는 돈이 있어. 난 돈이 충분해. 저는 남편이 이제 250만 원 월급 받을 때 제가 125만 원을 저축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충분해. 저축할 수 있어. 그래서 결핍이 아니라 풍족함을 저는 늘 느꼈습니다. 일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이걸로는 돈을 많이 못 벌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로 주파수를 맞춘대요. 실제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못 번대요. 반대로 좋아하는 일이야 이거 하면서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선택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나는 늘 풍요로우며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낀 덕분에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여러분 내가 풍요롭다고 느끼면 저축이 돼요. 근데 에이 쥐꼬리만한 월급 이걸로 무슨 돈을 모아 이거 모아서 언제 집 사?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못 모으고 그 돈으로 집을 못 삽니다. 저는 남들과 상관없이 나는 돈을 모을 수 있고 이 돈을 불려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월세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대로 현실이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좀 힘든 이유가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사건, 나쁜 사건을 늘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구분짓는 일상에서 벗어날수록 일상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상황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뭐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분 거고 비가 왔으면 비가 온 거고 그런 거죠. 월급이 내려갔으면 내려간 거고 새들은 바람이 불든 비가 내리든 눈앞에 있는 나타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근데 우리는 막 저항하죠. 이거 싫어. 이거 무슨 일이야. 막 전염병 돌고 난리야. 짜증나 전염병. 왜 있는 거야. 전염병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없어지나요? 있는 그대로 수용한 거죠. 그냥 이런 때가 됐구나. 이런 일이 생겼구나.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고요. 오래된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바꾸기 위해서 습관을 바꿀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너무 늦었어. 너는 할 수 없어. 야 그거 위험해 라고 얘기해요. 에고의 목소리와 같은 말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합니다. 가족이 하기도 하고 배우자가 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결심을 주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야망으로 간주한다면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야 너 욕심도 많다. 꿈도 크다. 꿈도 야무지다 라고 한다면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치 않아 라고 말하면서 계속 자기의 비전을 붙들래요. 저는 저의 꿈을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에게 제 꿈을 이야기하면 다 비웃었어요. 야 네가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비웃었어요. 남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준비하고 저 혼자 꿈을 키워갔습니다. 제가 꿈을 하나씩 이룰 때마다 처음엔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악플도 하고 했지만 계속 저의 비전을 붙들 때마다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자신의 비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스스로 제안하는 꼬리표를 붙이기보다는 나는 관심을 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선언하라. 제가 운전을 못하는 이유는 운전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운동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관심이 없는 건 안 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못하는 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관심 있는 모든 것을 잘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관심 있는 걸 잘할 거예요.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다. 요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차 열쇠를 어디에다 두었는지 잊어버릴 때마다 그에 대한 변명으로 자기에게 나는 건망증 심해 라고 꼬리표를 붙였대요. 우리는 스스로 나를 제한하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나는 건망증 심해. 나는 암기를 못해. 나는 운전을 못해. 어쩌고 저쩌고. 이 꼬리표를 떼어버리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라는 생각을 선택하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일어나요. 하나는 결핍을 모르는 무한한 우주와 일치를 이룸으로써 우주적 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우주가 도와주는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라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하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근거해 행동하게 된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살필 경우 당신이 주의 깊게 구축해 놓은 보상책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요, 모든 선택, 그게 좋든 나쁘든 결과가 어떻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선택을 하고요, 그 행동을 하는데 어떤 이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절대로 도전을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래요. 저는 왜 도전을 못할까요? 나는 왜 성공하지 못할까? 나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도전하지 않아요. 그 내면 안에 편안하게 가만히 있고 싶어요. 안전하게 있고 싶어요.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싶지 않아요. 야, 너 실패했구나. 야, 너 망할 줄 알았어. 쪽팔림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득이 있어요. 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동을 합니다. 저는 막 춤을 춥니다. 웰컴 댄스를 춰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득이 있습니다. 춤을 추면 어떤 이득이 있어요? 운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웃어줘요. 저는 거기서 큰 사랑과 행복을 느껴요. 관심 종자. 관심을 받으니까 행복해요. 저한테 이득입니다. 제가 원하는 이득을 저는 얻고 있어요. 쪽팔린 것보다 그게 훨씬 커요. 사람들이 웃고 좋아해주고 저를 바라봐주는 거. 그게 훨씬 큽니다. 당신이 옳아요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래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옳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 너 틀렸어. 그거 아니야. 내 말이 맞잖아.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우리는 이 전략으로 평화와 행복을 맛보게 된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삶에서 인간관계가 힘들거나 평화와 행복이 없다면 당신이 옳아요 이걸 한번 써보세요.
당신은 옳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 아니면 행복해지고자 하는가? 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언하라. 나는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고자 한다. 당신이 옳아요 이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옳음을 주장하고 싶어 해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야, 네가 옳아. 네 말이 맞구나. 그 아이의 생각, 그 나이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면 부모가 항상 야, 틀렸어. 운동화끈은 이렇게 매는 거지. 밥은 이렇게 매는 거야. 숙제는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아, 네가 옳아. 너 잘했다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습관이 내가 습관을 바꾸려고 해요. 막 습관을 바꿨는데 어떤 습관이 당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적합한 습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미라클 모닝을 하니까 매우 몸이 피곤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우울해졌어요. 강박관념이 생기고 뭐 미라클 모닝을 안 하면 뭐 실패한다 그러고 세상 악담을 들으면서 내가 그걸 하는데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피곤했어요. 이런 것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래요. 여러분 영혼의 부름과 조화를 이루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남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행복한 일, 내 영혼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보세요. 우리가 삶에서 많은 걸 선택하고 생각하고 할 때 매 순간 근원처럼 행동하라 라고 합니다. 근원이 무엇일까요? 신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혹은 당신이 신을 사랑과 동일시한다면 사랑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와 같은 질문을 던지라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나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이랑 함께 있을 때도 신이라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할까? 사랑이라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는데 너무 내가 질투심이 올라오고 막 너무 내가 뭔가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고 뭔가 막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신이라면 지금 어떻게 할까? 사랑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에는 모든 해결책이 있어요. 사랑은 무한하게 베풀고 이해하고 연민을 가지고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보들은 항상 변명만 한대요. 나의 유전자는 이래. 나의 환경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3살 버릇이 어딘까지 간대. 버릇을 고칠 수 없어.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울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지만 이제껏 유지해온 이 모든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만들어낸 변명이고요. 이 변명을 끊어내기 위한 7가지 질문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웨인다이어 박사님과 함께 무한계 인간으로 함께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